강아지가 가스라이팅을? 주인을 가스라이팅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가스라이팅이 도대체 뭐길래 강아지가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지? 쉽게 말하자면 가스라이팅은 어떠한 사람의 심리나 주변 상황들을 조작하여 스스로 의심하도록 만들어서 피해자를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아지가 정말로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불가능합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본다면 강아지가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말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스라이팅의 예시로 피해자의 인간관계를 무너뜨려 고립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피해자를 본다면 가해자에게서 벗어나라는 것과 같은 올바른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더욱 자신의 지배하에 두기 위해 피해자 주변의 인간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고립시키고자 하는 것이지요. 강아지는 지능이 평균 2살에서 3살 정도의 유아 수준으로 아무리 똑똑한 반려견이라도 보호자의 인간관계에 개입해서 고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이러한 가스라이팅은 주로 수평적이기보다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 게슬라이트 이펙트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서 가해자의 말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 자신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려견과 반려인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보호자로서 반려견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반려인이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스라이팅은 정신적 학대의 일종으로 파트리시아 에반스는 가스라이팅 학대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 거부.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제 이런 얘기 좀 그만해. 피해자의 의견을 거부하거나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 반박. 네가 지어낸 거 아니야? 피해자의 기억을 불신하는 것이죠. 셋, 전환. 또 헛소리하네. 피해자의 생각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넷, 경시. 넌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러네. 피해자의 요구나 감정을 하찮게 여겨지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망각.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착각한 거 아니야? 실제로 발생한 일을 잊은 척하거나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피해자는 스스로 신뢰감을 잃고 자존감도 낮아져서 가해자의 생각에 동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비슷한 지능을 가진 강아지기에 반려견과 반려인의 사이가 아닌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가스라이팅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대다수는 부모가 자녀를 가스라이팅하는 것과 관련된 자료였습니다. 그럼 자녀가 부모를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을까요? 자녀가 부모를 가스라이팅하는 경우는 자녀가 최소 10대 이상이거나 성인이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가 가지고 있던 권위로 인하여 비대칭적이었던 관계가 자녀가 성장하며 대칭이 되거나 오히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나이 든 부모에 비해 더 큰 권위를 가지게 되었을 때 자녀가 부모에게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아지가 반려인을 가스라이팅 한다는 말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일 센터 포 이모셔널 인텔러전스의 공동 창립자인 로빈 스턴 박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누가 무언가에 집착하거나 누군가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비난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가스라이팅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쉽게 잘못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아지의 경우에는 학습한 대로 행동했음에도 가스라이팅이라고 오해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즉, 우리 강아지가 설마 가스라이팅을? 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잘못된 정보에 잠시 흔들리신 것뿐. 반려견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저 단어의 오용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때까지 가스라이팅이라고 잘못 이름을 붙였던 반려견의 행동들은 정말로 어떤 마음에서 했던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반려견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